안녕하세요. 서울미주병원 이상원 원장입니다. 출산을 앞둔 많은 분들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수술의 선택을 두고 깊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분만 방법 모두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산모 개인의 상황에서 더 안전하고 무리가 되지 않는 분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분만 방법을 선택하는 적당한 시기부터 말씀드리자면, 분만 방법을 결정할 때는 보통 분만 예정일 2달, 3달 전쯤 약 30주쯤에 미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30주가 되면 아가의 위치나 태반의 위치 등 여러 가지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30주 정도가 분만 방법을 선택하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연분만의 장점은 제왕절개 수술보다 출혈량과 상처 부위가 적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만 후에는 바로 걸을 수 있고 3시간, 4시간 정도만 지나면 화장실을 가는 등 거동도 가능할 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도 분만 후 2박 3일 정도로 짧습니다. 자연분만은 감염의 발생할 확률이 낮아서 합병증으로부터 안정적이고 부종도 빠르게 완화되는 편입니다. 혈전, 색전증의 위험도 제왕절개보다 낮습니다. 분만 후 바로 아이를 안아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엄마와 아기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화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연분만의 단점이라면 출산 시간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분만 과정에서 진통의 고통을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통분만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무통분만이라고 하면 통증을 아예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통의 과정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통분만의 원리는 척수를 감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조직 바깥쪽 부분을 경막외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유도관을 넣고 진통제를 조금씩 주입하면서 통증을 조절하도록 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막외 마취라고도 불리는데요. 경막외는 산모의 혈류와 분리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통분만의 경우 개인에 따라서 통증 경감의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산모에 따라서 진통이 잘 경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통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마취가 잘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모가 무통분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 디스크 수술을 했던 경우나 척추 변형이 와서 척추 바깥의 경막의 공간에 유도관이 도달할 수 없을 때는 무통분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음부 열상을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회음 열상은 분만 시에 회음부가 늘어나는 힘보다 태아의 머리에 의한 압박이 더 강해서 질 입구 뒤 가장자리부터 인접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말하는데요. 아기의 머리가 산도를 빠르게 통과하면 회음부에 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회음부 절개를 실시하는데, 회음부 절개를 하게 되면 상처가 한 갈래로만 나기 때문에 출산 후 봉합 등 처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회음부 절개에도 출산 후 상당한 통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자연분만은 산모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분만 과정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모와 아기 모두 힘들 수 있고, 자연분만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왕절개로 분만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왕절개는 이러한 자연분만의 단점을 장점으로 가지게 됩니다. 제왕절개는 산모의 복부를 1차로 절개하고 2차로 자궁을 절개해서 의료진이 태아를 꺼내주는 수술입니다. 원래는 자연분만이 어려운 경우에 산모와 아기 모두 안전하게 분만을 하기 위한 수술이었다면, 이제는 선택제왕이라고 해서 산모 스스로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분만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원하는 날짜에 수술로 분만을 할 수 있다 보니 직장인같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출산 일자를 받아서 분만하는 것을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태반의 위치가 아기가 나오는 산도를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완전 전치태반, 부분 전치태반, 자궁 경부를 덮고 있는 하위 태반 등
태반이 산도를 막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둘째는 태아의 자세가 문제일 때 제왕절개를 진행합니다. 여가라고 해서 태아가 거꾸로 있는 경우 또는 옆으로 있는 경우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합니다. 셋째로는 자궁 근육에 상처가 났던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궁이 수축하게 되면 그 수축하는 힘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자궁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자궁이 파열하게 되면 아기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왕절개로 분만하신 분이나 자궁 근층을 수술하셨던 적이 있는 분들은 제왕절개 분만을 권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다태아 임신인 경우인데요. 물론 쌍둥이인 경우 100% 다 제왕절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태아가 모두 자궁 경부를 향해서 머리를 나란히 하고 있을 때에는 자연분만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한 아기는 잘 출산했는데 남은 아이가 자세를 바꾼다든지 분만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왕절개의 단점은 자연분만에 비해서 회복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수술 부위에 상처가 아물려면 거치 피부는 5에서 7일 정도면 아물지만 피하 조직의 경우 4에서 6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술 부위 주변에 4살 같지 않은 이상 감각이나 감각 둔화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과 과다출혈 위험도 자연분만보다는 높은 편이고 분만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심부정맥 혈전증과 양소색전증의 위험도 자연분만보다 2~4배 정도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왕절개는 자연분만보다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시행합니다. 제왕절개는 예측이 가능한 분만인 대신 회복이 느리고 수술과 마취의 위험이 자연분만보다 높은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분만법을 놓고 불안과 걱정으로 분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 산모들은 건강한 신생아를 낳고 행복한 육아생활을 합니다. 지나친 걱정보다는 출산 전부터 꾸준한 산전 관리와 주치의 선생님을 통한 상담을 통해서 분만 방법을 충분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분만 시에는 분만 상황에 따라 주치의와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른다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태아를 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